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했던 그 명당을 찾는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명당을 초장, 처음에 잘 보시는 게 최고 좋아요. 처음에 초장이라 그러죠. 처음에 이제 장사를 보실 때 그때 근본적으로 잘 보시는 게 최고 좋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지내다 보면은 도상묘도 썼고 이미 썼고 집도 졌고 또 가게도 이미 구했고 샀고 아니면 뭐 세를 얻었던지 이렇게 해서 이왕에 얻어진 그 건물이나 조상묘를 이게 잘못 얻었다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서 써야죠. 명당으로. 이제 그래서 그 명당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아마 오늘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초원장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명당을 만드는 방법, 초장. 그러니까 처음에 명당을 찾아야 되는데, 명당을 찾으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거를 터득을 하셔야 돼. 그러나 현장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산삼을 캔다 이거예요. 산삼을 캐려면 무적 태고 가서 산에 가서 산삼을 캘 수 있어요? 산삼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알고 가셔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의는 듣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과학적으로 다 풀어서 합니다. 과학적 개념으로 명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산줄기가 옆에서 보면은 산등성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랬을 때 이 산등성이 이거는 정말 수십만 년, 수억 년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화산 폭발이 되면서 이 산이 지 마음대로 있었겠지, 이게. 지 마음대로 있었던 게 수억 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변해진 겁니다. 현 상태로.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해져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당 혈자리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풍수에서는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산일혈이다 이거. 일산일혈. 산이 하나 있으면은 혈이 하나 있다 이거. 하나. 이게 일산일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뭐 큰 이천에 설봉산이 있으면 여긴 명당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이게 현재들 그 가르치고 있잖아요. 풍수하시는 분들이. 또 좀 발전된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일혈이다 이게요. 일용일혈이다. 그건 뭐냐면은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줄기를 얘기한다 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산줄기는 용. 그래서 지리욕이라서 용혈사수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용맥에 반드시 혈이 존재합니다. 골짜기나 이런 데는 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세론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석달 공부해야 돼요. 석달. 그래야 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냐면 산줄기는 다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당 혈자는 그 산줄기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산줄기 하나에 혈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명당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식, 육 해가지고 여기 끝에 하나 있다 이거예요. 용진처. 이걸 용진처라고 해죠. 용이 다 한 곳. 산이, 이게 이제 산끝자락이면 산진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진처와 용진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모든 산줄기 끝을 용진처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산이 있으면 산끝자락에 있는 걸 우리가 산진처라고 하고, 중간에서 삐져나온 그 용맥상의 끝을 우리가 용진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진처에 요 자리 6자리 식. 여기 식이죠. 여기 태.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잉육. 이렇게 해서 끝자리는 여기 잉이라고 합니다. 잉. 6. 그래가지고 여기에 명당자리 하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잉자리 다 잉태된 거예요. 기운이 잉태된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다 있습니다. 여기 전순이라고 하죠. 전순 여러분들 뭐 공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전순에는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기 수맥자리입니다. 수맥자리, 수맥 들어가면 다 수맥이고 튀어나온 데가 거의 혈자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절대적으로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 오류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자, 삼주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이제 논이든 밭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쯤에 이제 혈자리니까 여기다 집을 딱 짓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닐 경우가 많더라고, 명당일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여기를 자꾸만 파먹어요. 이 농토를 넓히기 위해서. 자꾸만 쟁기질 하면서 파먹으니까 이게 줄고 해서 여기가 6자리. 그러니까 명당 혈자리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파먹어서. 원래는 이게 여기까지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명당자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모양으로 봐서는 수맥이 위치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명당 혈자리가 있을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변형이 돼서 그래. 자꾸만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이 자꾸만 쟁기로다가 더 깊이 판 거예요. 파면 또 흘러내리고, 또 파내면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이게 차츰차츰 여기가 있던 전순자리가 전순 위치가 이리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명당의 위치가 왜 생겼느냐? 우리가 명당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땅이 야무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석비토라고 하죠. 비석비토. 그러니까 흙도 아니고 털도 아니에요. 명당자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이 지하 땅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맥이 있는 자리는 땅이 우리가 볼 때 미세하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자꾸만 치마가 됩니다. 치마가 돼. 그러니까는 흙이 약하죠. 여기는 단단한 땅이고 여기 약한 땅이에요. 약한 땅은 비가 오면은 자꾸만 비에 쓸려 내려가죠.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땅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맥이 있는 자리는 땅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운동장에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또랑이 생겨요. 이렇게 파이면서 또랑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 이제 다 메꾸죠. 이제 뭐 학생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학교 아저씨 일하시는 분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고 다 메꿔요. 다 메꾸면 어떻게 돼? 다 메꾸면 또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또랑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수맥자리, 수맥자리. 수맥자리는 땅이 야무지지 못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많이 쓸려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콜짜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맥이다.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조건 수맥이. 그러니까 단단한 땅은 덜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땅이 덜 쓸려 내려가고 여기는 많이 쓸려 내려가고 여기 덜 쓸려 내려가고 많이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지금의 그 태식임육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만 있는 게 명당이 아니라 튀어나온 땅은 거의 명당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걸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당 찾는 거를 전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공부하고 명당을 못 찾겠다 하면은 수료하고 나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 공부에 대한 비용 내가 다 물어준다 이거예요. 차 운전하고 하면서도 명당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명당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학슬이라는 것입니다. 학슬. 이제 이런 데를 학다리의 그 무릎 sul자죠. 학에 무릎이라는 거예요, 무릎.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 튀어나온 데는 반드시 혈이 있다는 거, 명당자리가. 여기는 명당자리입니다. 가운데쯤에. 여기는 제가 일부러 한쪽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가운데 명당이 있는 게 아니라, 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반드시 명당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면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학습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이에요. 왜? 여기 단단한 땅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기도 단단한 땅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벌어지고 수맥. 여기는 반드시 수맥이에요. 수맥. 이런 데는 반드시 수맥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지형으로 옆에서 보면 여기 튀어 올라와 있죠. 들어가고 튀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결인처, 속기처 이렇게 해서 명당자리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건 과학적이에요. 단단한 땅이 있으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건 단단한 땅이 이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이쪽으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풍수 용어로는 박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리학적으로 봐서는 풍화작용, 풍수화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에 의해서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양 공부했죠. 지금 모양을 다 공부한 겁니다. 튀어나오고 옆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거를 다 공부한 건 모양.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또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질을 봐야 돼요. 토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꼬챙이 같은 걸 갖고 다녀도 좋고요. 삽을 가지고 다녀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땅에서 찾는다면은 삽을 가져가는 게 좋죠. 가져가서 내가 봤을 때, 이제가 명당 혈자리다. 그래서 파보란 말이에요. 50cm에서 1m 정도 파보면요. 흙 색깔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달라지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같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는, 야무진 거는 거의 사실입니다. 야무진 건 거의 100%가 야무진데, 흙 색깔이 아주 밝은 색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진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장 학습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질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석비토 단단하면서 아주 밝아요. 그래서 홍황자윤이라고 합니다. 홍색. 그러니까 붉으스름하면서 또 노란색도 띄고 붉으스름한 색. 그러니까 붉으스름한 색을 우리가 이런데 황토라고 하죠. 붉은 흙. 그거하고 틀립니다. 색깔이. 붉은 흙은 우리 황토라는 것은 좀 진한 붉은색이고 명당 혈태에서 나오는 붉은색은 아주 밝은 붉은색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또 노란색. 아주 노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앙선에 칠한 도색한 색깔 있죠? 다 그런 색이 나옵니다. 그런 색 나오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색이 나오면 다 명당이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색깔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저기 안중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은 다 노래요, 파면은. 그건 다 파면 명당이고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또, 진천에 가면은 또 그런 데가 있어요. 파면 무조건 다 노란 흙이. 다른 데는 그 자리가 둥그스름하게 나오면서 그 명당 자리인데, 거기서는 아니다,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전남 고흥에 가면은 홍황자윤한, 그러니까 아주 밝으면서 윤기가 나는 누런색하고
약간 분홍색? 그런 색깔 튀는 게 같이 섞여서 막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진단을 완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겸해서 두세 가지가 겹쳐요. 모양을 보니까 명당인데, 또, 색깔을 보니까 명당인데, 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풀 색깔. 풀 색깔도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과학이에요, 과학. 뭐냐면은, 이 명당자리는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는 비 오는 날 파도 먼지가 날 정도예요. 비 오는 날 파도. 그만큼 단단하고 아주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뭐가 있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잘 자라는 땅.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삐죽삐죽한 풀. 아시겠죠? 갈대나 이런 거, 억새풀, 또 잔디, 이런 길쭉길쭉한 풀들, 요러한 풀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비단풀도 명당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것도 척박한 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풀 이런 거. 그래서 척박한 데서 잘 자라는 풀이 있는 곳, 이런 데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풀, 쑥대나 이런 넓적한 풀, 그러니까 따서 손으로 비비면 물이 나오는 것들, 이런 거는 수맥에서 잘 자랍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데는 아니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 이런 풀들이. 이런 풀들이 자라더라. 그러면 이런 데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과학적 분석이에요. 왜? 명당자리는 척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런 뾰족해진 풀들이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낙엽 색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저는 이제 하도 다녀서 보여요. 낙엽이 틀려요. 낙엽색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시자고요. 명당 혈자리는 척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의 함유량이 적어요. 이 바깥은 수맥지대이기 때문에 땅에 흙에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수분 함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낙엽색이 여기는 밝아요. 둥그스름하게 밝아. 그 다음에 여기 벗어난 둥그스름. 그러니까 이 육각형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둥그스름합니다. 그럼 이걸 벗어난 땅은 뭐예요? 낙엽이 곰팡이 슬고 거머티티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는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숙지를 해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합당해야 돼요. 두세 가지 정도는. 무조건 낙엽이 밝다고 명당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또 땅이 좀 거북이 등처럼 솟아 나왔다 그래서 명당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 그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솟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풍수가들 이 꼬챙이, 이 쇠가 많은 이 꼬챙이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 있어요. 근데 저도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저하고 이 풍수가들이 갖고 다니는 건 틀려. 그분들은 순전히 뭐냐면 자리 잡아놓고 바위가 나올까봐 쑤셔봅니다. 바위 나올까봐. 저는 안 들어갈까봐 쑤셔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이렇게 깊이 한 50cm 정도 들어가다가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바위하고 흙하고는 틀려요, 감촉이 틀려요. 그래서 바위가 있으면 탁탁 걸리는데 그냥 단단한 흙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는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단단한 흙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다니고, 이제 모든 풍수가들은 바위가 나올까봐 그래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현공풍수도 제일 먼저 들여오신 분인데,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저도 그분한테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이제 항상 제자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3천만 원 아니면 안 다닌대요, 어디든지. 3천만 원을 받고 가서 자리 잡았어요. 이것도 생기는 모르는 분이에요. 자리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하관식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파는데, 이게 돌이 나온 거예요, 돌이. 바위가.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큰 바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있다가 그 주변에서 다시 잡은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바위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3천만 원 그냥 주고 주행랑을 쳐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말이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왜 그거를 생각 못했지? 저는 솔직히 바위가 나오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명당짜리에서 웬 바위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수백 군데를 가서 해줬지만 바위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부터는 저도 항상 겁실합니다. 팔 때는. 바위 나올까봐. 그래서 안 나오면 정말 한숨을 푹 쉬고, 됐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풍수가들도 참 배짱들도 좋아요, 보면은. 아무 데나 잡아놓고 바위 나오면은 다들 잡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당 혈자리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파면은 겁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명당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당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명당을 찾는 걸 공부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풍수가는 누구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뜸 얘기합니다. 이몽숭 신부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지금도 항상 그래요. 그런데 최고 풍수가는 이몽숭 신부님이다. 그분께서는요, 제가 그분이 잡은 자리가 있다면 다 찾아가봤어요. 100% 명당 혈자리에다 정확히 모셨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최고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천안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이제 쭉 이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생기도 없어요, 몸에.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조상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조상묘가 안 좋다. 그래서, 조상님 묘가 안 좋습니다. 하고 이제 명당 만드는 처방, 그걸 명당 처방이라고 하는데, 명당 처방을 해서 좋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며칠 내로 이제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이었대요. 돌아가셨지만.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 저한테 오신 분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몽숭 신부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지만 거기 카톨릭 그 미션 학교였더라고요. 카톨릭 계통 그 학교였는데, 그러니까는 이몽숭 신부하고 연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모셔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며칠 내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딱 잡아놨는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다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환장을 하겠더라고. 왜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몽순 신부님은 정확히 그 명당 혈자를 찝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당장 가봅시다. 그래서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그래서 전 가서 보기도 전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왜? 그분이 잡은 자리는 무조건 명당인데, 왜 명당 자손이 아니냐 이거죠. 그분, 후손들이. 그래서 부리하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처방할 거를 챙겨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 1.5m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5m. 여기에 그 육각형 혈자리가 있더라, 이게요. 육각형 혈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분들에 대해서, 왜 여기다 잡지, 왜 여기다 잡았을까? 이분이 이렇게 실수하는 건 나 못 봤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때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구나. 뭐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 할머니지. 할머니가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대요. 7개월을 더 살았대요. 7개월. 그러니까 7개월 후에 돌아가셔서 여기 잡은 자리에다 쓴다고 한 게 이제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1.5m를 옆에다 쓴 거예요. 이 7개월 후니까 잊어버린 거지. 그때 잡은 자리를. 그래서 엉뚱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잡아준 적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자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몽중 신부님이 잘못 잡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명당자리를 제대로 잡아드렸는데 7개월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엉뚱에다가 썼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생기를 알면은 그러니까 그 후손만 봐도 조상묘가 잘못 써져 있다 이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명당 혈자리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모양이나 색깔, 또 풀 색깔, 또 뭐 낙엽 색깔 뭐 여러 가지 봤습니다. 풀 색깔도 보면은 명당 혈자리는 똑같은 풀이 나도 거기에는 연두색을 띱니다. 풀 색깔이. 다른 데는 진초록색이고 그 자리는 연두색을 띠기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밭이나 우리가 논바닥도 마찬가지예요. 풀이 이상하게 둥그스름하게 한 군데에서 그 벼가 누렇게 돼 있을 때 그 자리가 명당혈자리입니다. 고구마 밭에도 다 시퍼렇게 그 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둥그스름하게 한 군데가 뭐예요? 누르스름하게 그니까 뭐랄까 피기가 없는 식으로 누르스름하게 된 자리 그 자리가 명당자리입니다. 제가 또 장원 강북 쪽에 복숭아 밭에서 제가 이제 명당을 찾았는데 한 번은 거기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복숭아 나무가 죽은 자리 그 자리가 다 명당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잘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명당자리에는. 그러나 명당자리에서 씨앗이 발화돼서 나무가 크는데 운 좋게 몇 년 동안 비가 제대로 와가지고 뿌리가 명당혈자리를 벗어나면은 그 나무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비지 않는 고목나무가 됩니다. 오래 삽니다. 왜? 생기를 받으면서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목나무 자리가 대부분 명당혈자리예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를 받고 자라는 나무도 좋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실험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명당 자리에서 큰 나무의 과일은 맛도 다르더라 이게. 맛도 좋다는 거예요. 사과든 복숭아든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강 설명은 드렸지만은 사실은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풀 색깔이든 낙엽 색깔이든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한두 번 봐갖고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제가 이게 명당입니다 하고 알려 드리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 다른 데서 제가 그걸 찾아놓고 저기 어디쯤에서 못 봐요. 그러나 한 너네 번 이렇게 같이 다니면 나중에 다 보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당은 수두룩하게 널려있고 그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정확해요 어느 정도.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옐로드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좋은 기운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가 진짜 명당이로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뒤섞어서 확인하고 명당자리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상혈이 있어요. 사상혈, 와겸유돌. 공부 다 해줘서 다 알 거예요. 이것도 실제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그 안성에 가면 해주오시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네 가지 혈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거기에요. 해주오시묘 안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와요. 여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느 시골 마을 보면은 마을 형성된 데 보면 대와야 큰 와야 됩니다.
우묵하고 산이 둘러쳐져 있고 거기에 동네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산택이 명당이라고 해요. 산택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마을 형성입니다. 이걸 대와라고 합니다. 큰 와요. 펴면은 뭐 손가락처럼 생긴데 요거는 여기 가까운데 요거 안성가도 있지만 요런 손가락이 있고 여기 산줄기가 내려온 데서 써야 이게 견혈이에요. 견혈. 그러나 이게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 해주신 가도 이게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모양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것 같더라고요. 견혈로. 그래서 그 혈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명당이 아니에요. 유혈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혈은 우리 전 모양, 그래서 조그만 거는 뭐 소유, 대유, 뭐 있고, 뭐 장유, 뭐 단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모양 생긴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그 이주 시대, 조선 시대 왕묘 100% 유혈입니다. 능묘가 100% 유혈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갖고 온 용인에 가면은 정몽주묘, 또 이석형묘, 거기 다 유혈입니다. 그걸 장유라고 하죠. 기다란 유혈. 그 다음에 도료혈은 이렇게 훌룩 튀어나오는데 여기다 쓰는 혈. 그래.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원래 도료혈은 없다더라고. 다 이렇게 산줄, 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벌판에 숭툭 솟아 있는 산에 있는 혈, 이걸 우리가 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이 사상혈도 중요하지만은 괴혈도 중요해요. 괴상한 혈, 이것도 같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괴상한 혈 찾는 거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